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숲을 헤치고 나갈 때 이 숲들에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숲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부사관 진급 교류 실시간 반응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라는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피타이저입니다. 저번에 하려다가 못한 겁니다, 이거. 자, 최근에 불법 산채 채취 인원들로 인해 조난자 발생제 등으로 최근에 이제 불법으로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채취하는 인원들로 인해서 조난자가 발생했대요. 12사단에서 용대 자연 휴양림 기동 순찰을 지시했고요. 이게 이제 국민들을 위한 행위는 맞으나 군에서 1일 주말 포함 2회 간부 1명, 용사 3명이 총기와 탄약을 지참하여 전술도로도 아닌 민간시설에서 순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시설을 군에서 순찰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조난과 산채 채취 관련 기관과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전투해야 되는 군인이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부는 적은 인원들로 당직 근무에 급양 감독까지 임무 수행 중에 있는데 기동 순찰까지 겹친다면 도대체 우리의 주말은 누가 책임져 주고 어떻게 보상해 주며 언제 전투력을 복원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캡틴 김성훈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독신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은 출퇴근이 왕복 1시간인데 초과 근무는 뭐 인정해 주겠지만 실제로 순찰 시간은 40분밖에 안 돼가지고 1시간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초과 근무가 인정이 안 될 것 같다. 자, 이게 참 웃긴 게, 아니 우리 군대가 뭐 슈퍼맨입니까? 아니 불나면 불 끄러가, 채취하면은 조난자 발생하면 군이 출동해서 잡으러 가. 우리 군대가 무슨 슈퍼맨이에요? 우리 군대에만 대한민국을 지킵니까? 아니 경찰은 왜 있습니까? 산림청은 왜 있습니까? 이 조난자들 이 조난자들 발생하면은 구조는 누가 합니까? 산악구조대는 왜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군대가 뭐 슈퍼맨이에요? 아니 간부들 당직도 서야 돼. 주말에 급양 감독하라고 또 밥 잘 나오는데 엉뚱하게 애들 내보내서 급양 감독 시켜, 당직 근무 시켜, 돈도 안 줘, 기름값도 안 줘. 그냥 어떻게 당직 근무를 짜가지고 지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든 순찰하라고 이거를. 아니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 저들이 뭐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들이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봉급을 주고 직원을 씁니다. 그러면 직원이 있는데 옆집 가게가 청소가 안 된다고 그 앞마당을 우리 직원 시켜서 청소시킬 겁니까? 우리 매장에서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매장에 일하는 직원들을 옆 가게에 가서 일하라고 시킬 거예요? 내 돈 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애초에 경영 마인드가 아예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쓰고 어떻게 사람을 운용하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난자가 발생했어? 그럼 우리도 순찰조 보내. 어떻게 조치했나? 네, 순찰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경찰이 해야 될 일이고 산악구조대가 해야 될 일이고 산림청이 해야 될 일인 거지. 이걸 왜 군대가 나서서 하려고 까부는 거냐고. 까부는 거. 니들이 뭔데 도대체? 니들이 뭔데? 아니 왜 국민의 세금을, 여러분도 세금을 왜 냈어 군대? 너네들 전투 보전도 잘하고 병력들도 관리 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북한에서 침투해서 너네들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전투력 보전도 잘하고 훈련도 잘해라 라고 우리가 세금을 낸 거야. 군대한테는 우리가 세금을 왜 냈습니까? 이 산에서 뭐 조난자 찾으라고 세금을 냈어? 그거는 소방한테 세금을 낸 거지. 소방이나 경찰한테. 군인들한테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그런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세금을 낸 거야. 그러면 우리 지휘관들은 그 세금을 아깝지 않게 쓰려면은 할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낭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군인들을 함부로 부려먹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적 행위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저번에도 뭐 사관학교, 학군교, 부사관학교 뭐 애들 엉망으로 만들어서 임관시킨다는 영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서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 근데 여러분들 물건이 개판으로 나와. 그러면 세금을 방산비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세금을 냈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엉뚱한 게 나오면 방산비리라고 여러분들 막 얘기하죠. 뉴스에도 나오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교를 만들어내거나 분사관을 만들어내거나 엉뚱한 장교 부사관을 만들어내면은 방산비리와 똑같은 거야. 그것도 우리 세금을 들여서 만든 건데, 역으로 우리 군인들한테 세금을 들여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줬는데 그걸 넘어서 쓸데없는 일을 시키면 이것도 방산비리만큼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금을 낭비한 거니까. 뭐 저번에 어떤 부대에서는 뭐 부대 뭐 절 앞에 있는 감자를 캐가지고 감자를 팔아먹질 않나, 간부들 시켜서 도와주러 간다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사격장 앞에 있는 저를 도와주러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해야 할 일을. 뭐 총기 탄약은 좀 오바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뭐 조난자 발생하는 총기 탄약은 지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 이거를 군인들이 해야 되는가? 왜 이거를 군인들이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작전 지역, 애초에 민간인들이 못 들어올 지역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물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왜 그 전망 같은데 근무하면은 10만이들이 함부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니 애초에 10만이들이 못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지뢰라도 심어 그럼. 아이고 들어오지 말게끔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도 잘못이지 뭐. 아무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비정상의 정상화. 안녕하세요. 후방사단 근무 중인 주무관입니다. 일전에 땡땡 사단이 군무원에게 개인 장구를 지급하여 칭찬받았다는 이유로 저번 화랑훈련간 개인 장구를 착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화랑훈련과 대대전술을 연계하여 이작사에서 평가관들이 부대로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가관 중 한 대령님이 개인 장구를 착용하고 있는 군무원인 저와 제 동료에게 그 장구류를 왜 입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는 사단에서 군무원 생존성 보장을 위한 인접사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투조끼와 방탄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생존성을 보장하는데 방탄조끼도 아니고 전투조끼는 뭐고 방탄헬멧은 아니더라도 안전모는 뻔히 있는데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땡땡사단에서 군무원에게 개인 장구를 지급하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지적사항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우리 사단은 그저 인접사단이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무원에게 개인 장구를 지급했던 거고요. 또 옆에 계시던 소령님께서는 훈련관 군무원에게 개인 장구를 지급하기 위해서 참모총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인데 왜 사단이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총장님 결심사항도 무시하고 인접사단의 지적사항까지 모방하는 우리 사단의 병신짓에 놀아났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찔하던 찰나에 이럴 거면 이왕 삽질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개인 장구를 해체 안 하고 지휘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계속 장구를 입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직갈대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사령부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 조직에 몸을 담을 거면 정말 나와 내 동료,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규정과 방침 그리고 재량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한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늘 변화에 적응하고 언젠가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가스라이팅 당한 군 조직원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직할대에서 저항했지만 사령부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저 역시도 비겁한 조직원인 것 같습니다. 괜히 장구를 가져갔다가 평가관이 그거 왜 입고 있어요? 그거 왜 입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복지포인트 강매입니다. 자, 2024년 군 복지기금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나오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겠다. 공군 본부는요 3만원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야, 니네 맞춤형 복지 지급하는 거 무조건 그 시장에서 쓰도록. 예? 저희한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인데 왜 그거를 온나라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죠? 저 그거 가지고 나이키에서 체육복 살라 그랬는데. 온누리 상품권 386매, 계룡대 사랑 상품권 434매 이렇게 또 강매해놓고, 공군본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지역과 함께하는 상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공군은 지역과 함께 상생합니다 하면서 강매하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 사면은 시장에서 써야 되고요, 계룡사랑 사면은 계룡대에서만 써야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계룡대 시장이랑 악수하면서 우리 공군본부는 강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온누리 상품권은 계룡대 시장에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강매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 참모총장님. 나중에 제가 계룡대 시장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강매하는 우리 군인들은 뭐다? 강매당하는 사람들이다. 독하다 독해. 지역 포인트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온나라 상품권 줄 수도 있는데 풀 추가로 주는 것만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월급은 아니고 복지의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봉급을 어차피 지역에서 쓸 거긴 한데 봉급 중에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좋아합니까? 아니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봉급에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준다면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그 10만 원 나도 지역에서 쓰긴 하거든요. 뭐 쓸 수 있고 10만 원은 충분히 내 그 지역에서 10만 원 쓰죠. 근데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내가 쓰게끔 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함부로 그렇게 강매하는 건 잘못된 게 맞죠. 그리고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강매한 거잖아요.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으로 강매한 거잖아요. 강매. 더 주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플러스해서 더 주면은 고맙죠. 땡큐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강매하는 건 잘못된 게 맞죠. 자, 부사관 진급 교류 실시간 반응입니다. 부사관 진급 교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교류인가? 물론 지금 부사관 진급 교류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걸로 인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여론은 부사관 진급 교류로 오히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벗어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정쩡한 격오지에 있던 사람들은 더 격오지로 올라가고 오히려 지금도 어마어마한 또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또 많은 부작용도 벌어지고 있고요.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느냐? 자, 어떤 분의 상황이 사연인데요. 1군단 파주에서 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GOP에도 있었고 10년 동안 군생활 중에 한 7, 8년은 전방에서 근무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후반 교류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7사단으로 갑니다. 2군단 화천으로 갑니다. 아니 상훈이 이게 뭡니까? 저는 파주에서 전방에 있었거든요. 지금 저보고 2군단을 가라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결혼도 했는데 애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전방에서 전방으로 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7군단 가평에 있습니다. 기계화 부대죠. 기갑병과입니다. 강원도 고성 백이기갑여단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3군단으로 8군단 없어졌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죠? 자, 기갑은 어딜 가도 헬입니다. 어딜 가도 헬이고 진급도 안 되는데 기갑병과는 지금 다들 지금 멘탈이 깨졌습니다. 멘탈이 더 깨졌어요. 기갑이 지금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3군단에서 7군단으로 분류가 났다. 3군단에 있겠다는데도 가라고 한다. 지금 뭐 멘탈이 깨지고 지금 뭐 어질어질합니다. 그냥 어질어질하고요. 중요한 건 또 이사할 때 집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또 이사 갈 때 뭐 가족들 이동하는 것도 여건도 보장이 안 되어 있고 뭐 인사 명령은 났는데 복지는 내 알바노죠. 숙소도 해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숙소도 또 대기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멘탈이 다 깨지고 있고요. 중요한 게 더 뭐느냐? 자, 이제 부사관들의 우리가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부사관들 특성이 무엇이냐? 바로 좀 한 부대에 좀 오래 있거나 한 직종에 좀 오래 있어서 노하우가 쌓여서 하사들이 왔을 때 상사들이 교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상사가 그 부대로 가면은 중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야, 김중사, 이거 어떻게 해? 아, 예, 선배님. 뭐 기갑 같은 경우도 가면은 아니, 김중사, 정비 어떻게 해? 나 여기 분위기 잘 모르는데. 아니, 상사가 왔는데 중사한테 물어보게 생겼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좀 뭐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부사관들의 오랫동안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는 건데 노하우가 쌓였는데 이제 이동하게 생긴 거죠. 근데 기갑은 진짜로 좀 갈 데도 없고 진급도 안 되고 정말 좀 멘탈이 깨지는 상황이고 아무튼 가족들도 지금 멘탈이 깨지는 상황인 거죠. 자, 한 군인 가족의 사연인데요. 남편은 중사입니다. 지금 경기 북부에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오지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생겼어요. 경기도 북부 근처에 청약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부대랑 차로 한 30분 거리인데 그 집 나중에 청약되면은 남편 출퇴근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름 신혼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직장을 구했습니다. 경기 북부지만 여기도 시골이에요. 아내도 직장을 구했고요. 곧 청약된 아파트에 입주하는 판타지를 꾸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곧 진급 시기예요. 남편 진급을 못하게 막고 싶습니다. 그냥 중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 상사 진급한다 그래도 월급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너 그냥 중사 진급에 봉급에다가 나랑 같이 벌면 되잖아. 너 상사 진급하고 딴 데로 이동하면은 주말 부부하면은 어차피 그 기회 비용이나 너 왔다 갔다 거리는 차비나 애 혼자 키우라고 나보고 남편인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뭐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아빠가 머리 떨어져 지낸다? 그러니까 차라리 중사 진급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상사 진급 안 했으면 좋겠다. 중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불안하다. 지금 근무하는 것도 이미 오지인데 다른 데 가기 싫다.
그냥 중사에서 상사 진급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냥 존버하면 안 되겠니? 남편 진급을 못하게 막고 싶은 심정이다. 차라리 진급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버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사 월급이야 10년 차면 300이 조금 안 됩니다. 내가 한 250에서 300 벌어요. 그럼 우리 둘이 벌면 되잖아. 근데 남편이 350 벌겠다고 강원도 멀리 가. 그럼 왔다 갔다 주말에 왔다 갔다만 해도 기름값이 얼마야? 그 이동하는 기회비용은 얼마야? 내가 남편 없으면 또 애는 누가 봐?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을 따지면 한 달에 50만 원? 연봉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더 번다? 차라리 가지 마. 그냥 여기서 나랑 살자. 진급 안 해도 돼. 내가 벌잖아. 같이 벌자. 나 직장 구했는데. 나 이미 직장 구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지금 차라리 진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또 오셨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물론 마음은 압니다만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내용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년 넘게 군스라이팅 당하다 빡쳐서 전역한 소령임. 전역하면 전국인이 전역 준비 자격증 등 단지하다가 바로 전역하세요. 뭘 해도 군인보다 나으니 전역하세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부사관 인사 교류가 시행됩니다. 교류하는 선후배 동기들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먼저 강원도에 근무하시는 전우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비록 경기도지만 오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했고 민통선 안에서 근무해서 퇴근 없이 저도 생활했습니다. 물 없는 무인도 같은 지역에서 처자식을 살게 했던 사람입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류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교류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형평성을 갖추자라는 겁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자, 주택 문제. 자, 진급자 교류 하달 전에 그 부대 근처에 집을 사놓고 이제 그 집이 완공되어 입주 예정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해당 문제로 인사처에 직접 문의한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개인 사정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 우리들의 사정을 만든 게 누구이냐? 미리 알려줬냐? 미리 알려줬어요? 일생일대 한 번 쓸 수 있는 특별 공급 기회를 갖고 우리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미쳤다고 여기다 집을 샀겠냐? 집값도 안 오르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에 청약이라도 넣어봤겠는데 집을 안 샀겠지. 왜? 여기서 집을 사는 이유가 뭐야? 내가 강원도 북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특공이라고 해서 내가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기회를 아무도 안 살만한 집인데 내가 썼는데 당첨돼서 이 집이 문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나보고 가라니 장난하냐?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냐? 그냥 부대 근처에서 내 가족과 그나마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써가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모은 돈으로 계약금 줘가며 투자 목적 없이 산 집인데 그 소박한 꿈을 짓밟아 버립니다. 자, 개 같은 관사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 개 같은 관사마저 25년에 완공할 테니까 그때 들어가라는 소리를 짓거립니다. 개 같은 관사로 들어가겠지요. 근데 그 개 같은 관사마저도 25년에 완공할 테니 그때 들어가는 소리를 짓거린다. 그때까지 어디서 가 사냐? 독신자 수의 가족들 데리고 사냐? 우리가 지휘관들처럼 관사가 바로 나오냐? 부사관 교류 Q&A 다들 보셨죠? 우리 전우님들. BTL 및 매입 관사, 전세 제도 등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주택 문제는 문제 없다. 이 답변을 보셨죠, 여러분들? 아주 개 땡 같은 땡들입니다. 라고. 자, 부사관 인사교류 Q&A 보셨나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BTL 및 매입관사 전세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가는 인원들은 매우 불만이 있고 매우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냥 아가리만 털면 그만인 거죠. 배경이 궁금하다. 이번 진급자 교류 초안 다들 기억나냐? 원래 진급자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전방군단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들에게 없었던 근무 상한선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복무한 자는 전방일지라도 교류한다라는 내용이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언제부터 본격 교류하겠다는 지침이 할당된 상태였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안이 보류되고 갑자기 진급 교류자로 바뀌었다. 왜 갑자기 진급 교류자로 바뀌었는지 설명은 쏙 빼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건가? 원사 진급은 포기할 수 있어도 상사 진급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시죠? 하사부터 지금까지 좋은 곳에서 복무했던 짬먹은 상사분들은 이대로 진급 안 하고 정년 채우고 전역하면 되고요. 이제만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기 시작한 아이가 어린 우리 10년 차에서 15년 차 부사관들만 싹 다 교류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할 수 있지요. 교류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 지역에 더 고착된 사람이 먼저 교류하는 게 맞는 부분 아닌가요? 결국 고인 사람은 더 고이게 만든다. 합참 주임원사님 브이로그 잘 봤다. 죄송한데 지금 그거 찍으면서 짬밥 자랑할 때냐? 6번 주임원사님 장교 예비역인 캡틴 김상호도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공감해 주는데 당신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장성급 대우 자랑할 게 아니라 장성급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전역하면 땡이라 알바노 할 게 아니라 참모총장이 왜 신임 장교들 보고 나이 많은 부사관한테 반말해도 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눈이 돌아가서 인권위에 제소했는데 왜 이거는 모른 척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 뒤에는 이제 찬성 의견도 나옵니다. 자, 부사관 교류에 찬성 의견도 나옵니다. 자, 부사관 진급 교류가 이제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한? 안녕하세요. 현역에 근무 중인 부사관입니다. 올려주신 영상 잘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릴 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급자 교류로 인해서 대대에서 35명의 부사관 중 전역이 2명, 육아휴직 2명, 그리고 같은 여단의 수많은 부사관들이 전역 지원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역,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업무는 남은 사람의 몫이다. 전 전방에서 20년 가까이 군생활을 하고 후방으로 내려와 교류에 관해서는 호의적입니다. 다만 후속 조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업이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충을 해줄 겁니다. 전 행보관이나 참모부 담당관 2명이 나가서 3가지 보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많은 업무로 인해서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업무 대행 수당이라는 게 있더군요. 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보니까 휴직 파견일 경우 업무 대행할 때 지급이 되고 전출 및 공석에 대한 지급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요런 간부들이 없어가지고 언제 보충될지도 모르는데 작년 말부터 공석이던 보직을 제가 맡아서 채워줄 생각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안 주고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죠. 소급도 안 되고 이렇게 버티다가 저도 그만둬 버려야 된다. 누가 제자리에서 업무를 할지 의문이다. 저는 행정 전문가인데 군생활 동안 정말 행정직을 잘 수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할 정도로 지칠 정도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3명이 사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보상이 돼야 되는데 김상훈이 영상 보면서 군대가 미쳐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 안 갈 거야. 전역 지원서 낼 거야. 수고하세요. 전역 지원서 내고요. 나 가보 가라고. 야 육아휴직 내면 어떻게 될지 몰라. 한 2년만 버텨보자. 일단 육아휴직 내보자. 애가 둘이면은 한 명당 2년씩이죠. 일단 육아휴직 던집니다. 육아휴직 던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랜덤 배정 한번 받아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년 뒤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육아휴직 던져. 자 육아휴직 던지고 전직교육 가버리고 부대에는 사람이 텅텅 비고 있는 거죠. 대탈출 러시가 발생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존자들은 더 힘든 일을 하게 되고 이 생존자들마저도 버티다가 또 육아휴직을 내고 이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뭐 장교들이나 또 군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지금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장교들도 이제 던져, 군무원들도 면직해서 알바노, 부사관들은 교류 가니까 알바노. 농담이 아니라 지금 대탈출 모두 다 알바노 시대가 됐다. 장교들도 알바노, 군무원들은 면직 알바노, 부사관들은 교류에 응 알바노 하면서 지금 모두 다 던지고 죄다 던지고 있으니까 지금 부대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근데 이 와중에 뭐라고? 금요일 토요일 근무를 쓰고 쉬게 해달라고? 당연히 지휘관들이 반대하죠. 당연히 지휘관들이 반대합니다. 지금도 부대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군인들이 그 충성 근무 중 이상만 하면 뭐야? 간첩이다. 근무 중 이상만 외치는 사람은 간첩이다. 거짓말쟁이다. 지금 하사들도 안 들어오고 임관이 안 되죠? 근데 이 와중에 부대는 늘려나 이 와중에 공병은 뭐 도화단 만들어가지고 교량을 대대를 만든다고 까불고 있지 않나? 지금 몇몇 부대가 창설됐죠? 사람은 없죠? 부대는 늘려나고 사람은 뭐 없는데 자꾸 부대는 왜 늘릴까요? 알바노죠? 그러니까 부대를 축소시키고 장군 숫자를 줄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엉성쩡하게 부대는 늘리고 뭐 국방격해가지고 막 이상한 부대는 막 만들었는데 사람은 없죠. 이 와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없는데 뭐 시켜요? 사람도 없고 근무도 쓰고 바빠 죽겠는데 뭐 시켜? 갑자기 조난자 발생했다고 12사단에서는 갑자기 1일 포함 주말 포함 간부 1명 용사 3명 민간인들 순찰하라고 시키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은 없는데 또 엉뚱한 거 시키죠. 또 뒤에 나옵니다. 엉뚱한 건 계속 있죠. 이 와중에 합창 경연대회, 군가 경연대회도 해야 되고 부사관 교류가 무조건 반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